김민석 총리가 오늘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야,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이 보여요, 민주당에. 우리가 정청래 강점기, 털레반 강점기에 1년 동안 참 신음을 해왔는데, 이제 민주당이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면은 진짜 당격이 달라지겠다. 국격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라진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김민석 당대표가 되면은 좀 당다운 당이 되겠구나. 당격이 달라지겠구나. 뭐 그런 오늘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의 연설 조금 깁니다. 5분이 조금 넘는데 아주 명연설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나 청와대를 대신해서 한 사람 정도가 와서 1시간 정도 사실은 특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에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축사로 대신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축과 또 우리 지도부 대표님 이하 모든 지도부 고생하셨다 하는 그런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당 생활을 한 후에 선거하는데 못 가보고 선거 때 응원하는 말 못 해보고 입 딱 닫고 지내본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 몸 아닙니까? 한 몸이어서 선거라는 것의 메커니즘이 국정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열심히 막 뛰고, 그래서 국정 지지율 딱 만들어 놓고 2달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에 당에 토스하고 당이 선거 치르고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또 국정을 해가는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 다 당선되시기를 잘 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입 딱 닫고 힘드셨을 때 대통령님께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선거를 치른 지금이 저는 우리가 또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하는데 우리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방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지방균형, 국토공간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단체장도 우리가 부족하고 각 지방의 의회도 우리가 부족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참으로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100% 만족할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애써서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퍼즐,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을 비로소 실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 국민주권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지방균형을 이뤄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치실 거면 치시고 그러한 역사적 분기점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은 당의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 우리는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했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달려왔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지방정부의 장들이 어떻게 자신 있게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에도 이기고 다음에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긴다는 자신을 줄 수 있는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우리 신발끈을 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기이고 그러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년 후면 해방 100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후면 민주당 100년입니다. 역사는 아마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의 20년, 30년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첫 문을 연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최초의 세계적인 선도국가로서 대체 불가의 모범국가로서 나설 수 있는 황금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록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님과 또 저희가 정부 내에서 비록 말은 못하지만 간절하게 꿈꾸었던 그것은 당과 정부가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건이 갖추어졌으니 다시 뛰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당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지면서 민생, 실용, 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가 장을 받게 된 지방정부가 국민들께, 시도민들께 승리와 성공과 모범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의 연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해피그린님, 유쾌한 정치평론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뭐 격이 다르죠, 여러분. 야, 원고가 전혀 없죠. 원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하는데 마치 원고를 읽는 듯한 아주 뭐 완벽하게 정연하게 압축된 이런 언어로 핵심적인 모든 메시지를 아주 뭐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메시지까지 거시적인 어떤 담론까지 제시를 했어요. 예, 복만삼님, 김민석 당대표님 392년 중에 이제 1년 차입니다. 예, 오경명성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몰랐는데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좀 가슴 벅차죠.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민주당 창당 100주년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말끝마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주정부 20년, 30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애둘러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민주당 창당 100주년을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황금기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20년, 30년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원래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민주정부 20년론을 얘기를 했다가 건방지다고 오만하다고 이제 비난을 좀 받기도 했잖아. 당연히 이제 뭐 그런 포부를 밝힐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조중동에서 왜곡해서 이제 보도를 해서 이해찬 전 총리가 뭐 조금 곤욕스러웠던 그런 적도 있는데 저거를 우리 민주정부 20년, 30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또 보수 언론들이 저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져요. 오만하다 이러면서.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걸 참 애둘러서 잘 저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건국 100주년, 창당 100주년까지 민주당이 집권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열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시각이 뭐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지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하신 얘기하고 그동안 제가 해온 얘기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조털레유를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뭘 강하게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욕먹으면서 문조털레유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민주정부 20년 30년 가려면은 민주당 내 이런 분열주의 개파 정치가 사라져야 돼요. 친문 세력과 같은 이 무능력한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 그 개파에 줄 서면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씩 헤쳐먹는 이런 구조로는
우리 국민들의 20년,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B님, 저는 경남 사는데 김경수 낙선은 아쉽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 이참에 친문 패족 싹 쓸어버리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정부 20년, 30년 가려면은 민주당 내부의 계파 분열주의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 있는 인물들이 당의 최전방에 또 나라의 최전방에 포진을 해야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와 같이 솔직히 말해서 무능하잖아요. 다 떠나서. 정청래가 실력이 있습니까? 단지 제가 친문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이 있습니까? 당대표로서의 어떤 안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비주얼이 좋아, 무슨 말을 잘해, 아니면 유머 감각이 있어요. 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게 제일 열받는 거야. 근데 단지 김어준하고 친하다고 민주당 당대표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국이 정청래보다 좀 나은 건 뭐냐? 그냥 뭐 비주얼이 좀 나은 거지. 근데 무능의 어떤 정도를 따지면은 차라리 정청래가 더 나아요. 조국보다. 조국처럼 모자란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관악산에 무슨 마가 낀 건지. 아니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저런 모질이 짓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데 단지 친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줄 잘 서가지고 무슨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김민석 총리가 단지 친명이니까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한다. 이것도 이제 김민석 총리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과 별개로 김민석이라는 인물을 평가를 해봐도 김민석이 어디 가서 뒤질 데가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의 품격에 맞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단지 김민석이 친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친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비난을 받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친노 친문들보다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의 DNA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니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죠? 문을 연 정당이잖아. 사실상의 창업주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근데 그 김대중의 뭐 후계자니 황태자니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가장 민주당의 DNA가 확고한 사람 아닙니까? 예, YSOU님, 예, 소유님, 예, 잼 통령은 운이 좋습니다. 조국 사면에서 본전 드러내, 정청래 당대표에서 본전 드러내, 다행입니다. 예, 후반기에요 정체를 드러냈으면 큰일이에요. 후반기에. 근데 그게 뭐 운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청래와 조국의 그릇인 거죠.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인생사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욕망과 능력의 불일치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에 맞는 일을 하면은 인생이 불행해질 게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껏 일을 하고 능력껏 이제 뭐 돈을 벌고 이렇게 살면은 순탄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죠? 욕심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자신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대표라는 자리가 정청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청래라는 인물 그릇 크기에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국도 대선 후보는커녕 지금 국회의원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망을 가지니까 저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문재인하고 가까워서, 뭐 김어준하고 가까워서 한 자리씩 헤쳐먹고, 무능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당을 이끄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욕만 처먹고 정권 뺏기고,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민주정부 20년 30년을 가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실력 본위주의로 가야 돼요. 능력 있는,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해서 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면은 국민의 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응? 실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데 국민들이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황생동님 감사합니다. 무능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잃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혁신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기만 해도, 즉 계파 정치를 우리가 종식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저는 민주정부 20년 30년이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예, 박윤희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김민석 총리가 연설한 내용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정청래 면전에서 아주 뭐 디스를 한 거죠. 예.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그리고 당정의 완벽한 일치. 그죠?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민생과 실용. 예? 뭐였죠? 예. 하여튼 뭐 투트랙. 이렇게 가야 된다. 전략이 명확해요. 김민석 총리는 20년 30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전략을 명확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황금 시대로 저는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김민석 당대표, 저는 투톱 체제가 형성이 되면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황금기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황금기의 첫 관문이 열리는 거죠. 실력 있는 대통령, 실력 있는 당대표, 거기에 또 자수성가형의 실력 있는 총리, 이런 이제 거기에 비서실장까지, 뭐 F4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완벽한 라인업이 구축이 되면, 그러니까 정청래만 치워도 태평성대가 온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실력 있는, 아니 지금 정청래 지도부를 한번 보세요. 그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청래 본인뿐만 아니라 조승래 사무총장, 이성윤 최고위원, 문정복 최고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일단 국민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전혀 아니잖아. 존재감조차 없잖아요. 최고위원을 해도.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선거에 이기고 어떻게 20년 30년 집권을 하냐고. 그냥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한 자리씩 앉혀주면서 이런 식의 이른바 정실 인사라고 하죠. 가족주의라고, 제가 진영주의도 아니고 가족주의예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좀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김어준과 같은 사람이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도 수준과 뭐 그런 정도의 비주얼로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 스피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HJ 고님, 정청래 삼행시 해볼까요? 정 능력도 없고, 청 실력도 없고, 레 인기도 없고. 이게 삼행시를 또 희한하게 하시네. 예, 제가 아주 특별한 삼행시를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예, 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본인 할 얘기를 그냥 하시는, 예, 특이한 또 삼행시의 세계를, 예, 이건 뭔가 아방가르드한 아방가르드 삼행시의 세계를 오늘 또, 예, 저에게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아니 다 운을 띄우고 그 운에 맞춰가지고 삼행시를 하시는 건데, 이런 어떤 그 파괴적인, 예, 전위적인 이런, 예, 삼행시는 제가 태어나 처음 봅니다. 자,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이제 연설하는 장면, 김민석 총리도 연설을 했는데 정청래도 오늘 연설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뭐 길게 여러분들이 보실 건 없고, 예, 짧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실력 차이가 나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통해 중동과 아세안에 이어 유럽까지 외교 지평을 넓히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유럽 순방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복만삼님 와 세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짧게 보셨지만 김민석 총리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 대본도 제대로 못 읽고. 어? 아, 저것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걸 못 참아요. 어? 잠깐 참을 수 있잖아. 전 정청래 그 발언할 때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내용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 뭐 가래가 있는 건지 뭐 기관지가 안 좋은 건지 그럼 병원에 좀 가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저 용각산이라도 먹든지 발언하기 전에 도라지를 좀 장기 복용을 하든지. 아니 그걸 아니 이게 당이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우 저 당이 저게 무슨 당이냐 이제 곧 갈 당인가 보다. 해란 K님 김민석 총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당대표가 곧 가시겠네. 2030들이 민주당을 이번에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아유 더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거 뭐 잠깐 연설하는데 그 뭐 대본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원고 써가지고 연설하고, 원고 없으면 제대로 연설이나 합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아니 뭐 좋은 점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제가 털레반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정청래의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줘요. 한 가지만. 털레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어. 아 도대체 좋은 점이 뭐냐고. 왜 좋은 거야 도대체. 아니 조국은 좀 이해가 돼요. 뭐냐면 뭐 잘생겼다.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은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비주얼 원툴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 뭐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털레반들이 뭐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뭐 감각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슬로우TV님, 최고의 평론가 까와형님, 오늘 이병철 변호사란 노마가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는데 입을 두드려서 못 열게 만들어주고 싶도록 화가 났네요. 안 보시면 돼요. 그 뭐 이름도 없는 유튜버를 뭐하러 봅니까? 그리고 왜 화가 나요? 그럼 되잖아. 아니 좋은 점을 뭘 하나만 얘기를 해봐. 하나만. 하나만 얘기를 해봐요. 뭐 비주얼이 좋아, 뭐 연설을 잘해. 게다가 뭐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 건강도 안 좋아 하물며. 소윤님, 저도 아침에 경공 점심에 매불에 빠져 있다가 잼통령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최평님 계속해서 잼통령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한 몸이에요 대통령님하고. 아니 뭐가 뭐 좋은 점을 하나라도 얘기를 해보자고.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조롱거리밖에 안 돼. 조롱거리밖에. 네? 박윤희님, 까왕님 그동안 잼통령 곁에서 우렁각시 역할을 해온 김민석 총리님은 이제부터는 실력파 카리스마 일잘러 김민석으로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맨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무슨 밥 먹을 때 뭐 일을 만든다고 일자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당직자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막 짜장면 막 이렇게 들어올리고 막 이런 퍼포먼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막 미치겠어 저는 그걸 보는데. 그게 뭐 재밌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짓거리도 안 하는 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항에 나왔을 때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또 짜장면 처먹는. 아니 장점을 진짜 저를 납득을 좀 시켜줘. 우리 털레반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정청래가 이런 점은 좋다, 이런 점은 진짜 장점이다, 이런 걸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1년 동안 제가 그래도 좀 좋게 보려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는 아주 찾을 수가 없겠네.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당대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복만삼님, 청래야 너 때문에 공갈당 곧갈당 경갓당 이런 말 들어야 되겠냐. 또 말장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곤님, 조국도 이행시 해볼까요? 조 열받게 하지 말고 국 들어가세요. 야, 이거 복만삼님의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을 했어요. 이분은 진짜, 이거 웃긴 것 같아. 이거 삼행시. 제가 이거 인정했습니다. 마스코트 교체의 시기도 왔어요, 이제. 복만삼 장기 집권이야. 정청래도 가게 됐는데, 정청래 임기와 함께, 최한우TV 마스코트의 임기도 지금 이제 끝나야 되겠습니다. 마스코트의 세대 교체. 삼행시. 삼행시 마스코트로. 야, 이거 웃겼어 진짜. 이분 패기가 있네. 일단 그냥 한번 막 가자 이거죠. 뭐 웃겼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웃기면 웃긴 거지 뭘.